네, 오후장을 녹여줄 달달한 10분 전략 챙겨보는 시간이죠. 이 시간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좋네요. 이 분위기를 몰아서 오늘장 달달한 포인트를 통해 전략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달달한 포인트 확인하고 올게요. 네, 오늘의 달달한 포인트는 안정 찾은 채권 시장입니다. 기존에 불안했던 채권 시장이 잭슨홀이라는 소화제를 넣어주니 이제 정신을 차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점검받아 볼까요? 네, 전일 뉴욕 증시부터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 보시면 채권 시장이 안정을 찾으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450억 달러의 규모의 그러한 2년물 국채 입찰에 대해서 응찰률이 2.9배로 2020년 4월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응찰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높은 응찰률로 인해서 발행금리는 시중금리보다 낮게 결정이 되었고요. 5위에 이어진 5년물 국채 입찰 또한 응찰률이 2.54배로 최근 6회 평균보다 높게 형성이 되었고 낙찰 금리는 시장금리보다 0.1bp 높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강보합권에서 시작한 뉴욕 3대 지수는 하향 안정된 채권 시장 영향으로 장중 내내 상승세를 유지를 했고요. 또 지난 7월 말 이후에 처음으로 2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댈러스 연방은행의 제조업 지수 보시면요. 마이너스 17.2로 16개월 연속 수축 국면에 머물고 있지만 전달 대비 2.8포인트 상승하면서 비록 수축 국면이긴 합니다. 하지만 3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현재 바이든 행정부 중에 중국에 대해서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러몬드 미국 상무부 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수출 통제 관련 정보 교환을 하고 또 통상과 투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이러한 차관급 실무 그룹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월가의 기대는 그리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러몬드 장관이 비행기를 타기 전에 수출이나 투자 규제에 대해서 타협하거나 협상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밝힌 상황이기 때문이죠. 자, 미국은 중국의 경기 둔화에 대해서 전혀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상품 수출 규모를 보시면요, 7.4%에 불과하고요. 또 중국 경기 둔화로 인한 유가 하락이 오히려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엔비디아, 애플, 스타벅스와 같은 중국에 대한 노출이 큰 미국의 개별 기업과 또 여전히 대중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자, 금일 국내 지수는요, 불안한 수급 상황으로 다소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시장 외국인의 매도세가 출회가 되었지만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물량을 걷어들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코스피에서는 SK 하이닉스, 코스닥에서는 포스코 DX가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제약 바이오 섹터와 함께 지수를 방어를 하고 있고요. 또 외국인들의 수급 보시면 반도체, 자동차 업종에서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장 테마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테마 동향이 다소 어지럽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먼저 양자 암호 관련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새로운 양자 상태 발견에 세계 최초로 성공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양자 암호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자, 차트를 보신다면요, 먼저 대장인 CQ센을 볼 수가 있습니다. CQ센이 강하게 상한가에 안착한 가운데 한국정보인증도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그 뒤를 따라서 코이버, 그리고 엑스게이트, 다우데이터와 같은 양자암호 관련주들이 테마를 형성하고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2차전지 관련주들 또한 계속해서 테마의 연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3연성에 성공했던 테라사이언스, 오늘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레몬이 그 뒤를 따라서 또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지주사 전환과 관련해서 종목을 보신다면 동국CM이 상한가를 터치하고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동국홀딩스, 동국제강 모두 동반해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저출산 관련주인 꿈비가 오늘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팹리스 업체인 픽셀플러스가 또 상한가 터치하고 윗꼬리 달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AI 관련 섹터 보신다면 뷰노 그리고 마음 AI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핀 관련주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크리스탈 신소재, 그리고 로봇 관련주 스맥, 그리고 보안 관련 섹터가 오늘 또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밴즈랩과 모니터랩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강력한 테마 형성에는 실패하는 모습입니다. 자, 시장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 대응 전략을 통해서 상승할 모멘텀도 하락할 명분도 없는 시장이며 또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데이터를 확인하고 결정하겠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파월 연준 의장과 연준 위원들로 인해서 이번 주에 발표되는 비노고 밀자리 수와 그리고 또 주요 매크로 지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들이 시장의 변동성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지수는 밸류에이션 부담을 느낄 위치고요. 상승폭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섹터 간 순환매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같은 전략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는 관망하시고 또 섹터 간 순환매를 이용한 단기 스윙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섹터 간 순환매를 이용한 단기 스윙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섹터 집중해보면 좋을까요? 오늘의 달달한 섹터 확인하고 오시죠. 네, 오늘의 달달한 공략 섹터 바로 로봇 관련주입니다. 두산 로보틱스 신규 상장도 얼마 남지 않았고 또 로봇은 정부발 모멘텀도 싣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포인트에서 가져와 주셨을까요? 네, 우리 앵커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지난 23일 그 두산 로보틱스가 증권 신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공모평가 범위 기준 예상 시가총액은 약 1조 3천억 원에서 1조 6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수요 예측은 다음 달 11일에서 15일, 또 일반 청약은 다음 달 21일부터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산 로보틱스는 상장으로 조달하는 자금을 연구 개발이나 생산 역량 강화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일정에 따라서 시장의 관심이 로봇주로 집중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기관 수요 예측과 공모가 산정 등등 두산 로보틱스의 기업 가치가 얼마나 높게 산정되느냐에 따라서 로봇 관련주들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로봇 관련주들을 추천드릴 때마다 말씀드리는 일정이 있습니다. 상반기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하반기로 미뤄진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과 또 연말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 시행과 같은 하반기에 굵직한 정부 일정 또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빅테크 기업들의 AI 경쟁으로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던 AI 관련주들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다소 소강 상태에 들어간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이 잠시 단기성 테마로 집중되어 있는 지금 하반기의 주요 일정들을 앞두고 있는 이러한 로봇 관련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봐야 될 시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반기 일정 모멘텀이 있는 로봇 관련주 관심을 가져오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어떤 종목 한번 관심 가져볼까요? 네, 오늘 TPC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동사는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 요소를 일컬어지는 로봇 사업과 관련해서 TM 로봇을 국내 시장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글로벌 협동 로봇 TM 로봇이 엔비디아와 함께 디지털 트윈 솔루션 개발에 나섰다라는 소식이 나왔었죠. 그때도 이제 동사가 부각이 되었었습니다. 디지털 트윈은 로봇의 동작과 작업 환경을 가상으로 모델링해서 해가지고 협동 로봇을 강력하게 지원하는 효과를 갖추고 있는데요. 대기업의 로봇 투자 확대로 로봇 시장에 대한 이러한 기대감도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고요. 또 글로벌 스마트 팩토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 연평균 11%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성장성과 또 상승 모멘텀을 모두 갖추고 있는 이러한 로봇 섹터 중에서 TPC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TP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로봇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시세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나서 장기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은 견조한 조정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종목 목표가 최근의 고점이 5,500원 제시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 3,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로봇 관련해서 TPC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최근 고점이었던 5,500원 바라보면서 대응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또 더욱더 달달해지는 시간, 위원님의 AS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X게이트 보도록 하죠. 목표가 달성에 성공을 했고 역시나 말씀을 해주신 대로 가는 종목이 더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잘 가고 있는데 더 끌고 가볼까요? 네,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양자 암호통신 관련주죠.
국내 연구진이 오류가 없는 양자 컴퓨터를 구현하는 이러한 2차원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양자암호 관련주들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본방송을 통해서 추천드리면서 단기간 내에 큰 수익을 드리는 종목인데요. 자, 목표가를 이미 돌파를 했죠.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목표가를 좀 이 아래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장중에 슈팅이 나오면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해드렸었죠. 자, 목표가 6,000원 제시해드렸었는데요. 6,000원 갭을 띄우면서 더 큰 수익을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자, 앞에서 있는 이런 음봉 매집은 하락 매집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음봉 매집, 하락 매집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최근의 고점 7,600원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쌍봉 맞고 밀릴 수 있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수익은 항상 줄 때 챙겨가야 됩니다. 자, 오늘 엑스게이트 본방송 보시고 시청하시면서 또 엑스게이트 빠른 시간 내에 큰 수익 챙겨가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7,600원을 돌파하지 못하면 밀릴 수가 있으니까요. 수익 줄 때 챙겨가는 전략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간에 수익 챙겨가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토마토 시스템 역시 모멘텀이 살아있는 만큼 지금 눌림 줄 때 조금 더 모아갈까요? 네, 맞습니다. 항상 종목이 음봉으로 매수 기회를 줄 때는 시장의 상승 모멘텀이 있고 수급이 들어온 상태에서 조정을 준다라면 그것은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차분히 분할 매수로 모아가시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자, 토마토 시스템 같은 경우에 미국 내 원격 진료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개시를 하면서 전 세계로 원격 치료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으로 있죠. 최근에 한국 원격 의료학회가 그 비대면 진료가 의료 현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격 진료 서비스를 개발한 동사가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앞으로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원격 시장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데 여러분들도 이견이 없을 겁니다.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권에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이후에 견조한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에 조정을 준다라면 편안하게 이 안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고요. 목표가 여전히 6,500원까지 홀딩하시면서 수익 챙겨가시라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차분히 모아가면서 수익 극대화하는 전략, 목표가 6,500원까지 차분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오늘도 도움되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